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아시죠? 경칩입니다. 경칩. 24계절 중에 경칩. 이제 이달 20일이면 춘분입니다. 춘분.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그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 20일 날이요. 오늘 경칩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땅 속에서 잠자던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개구리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된 것 같습니다. 경칩이 왔습니다. 경칩. 오늘 방송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경선을 치러서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선거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현 대통령으로 있는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후보가 되면 본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대통령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그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공화당 내 후보 경선,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뭐 경선 치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후보를 만드는데 미국은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일에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 경선도 압승. 슈퍼 화요일 주목. 미주리 코커스서 51명 대의원 모두 확보. 51명 대의원 모두 확보. 그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코커스. 당내 경선하는 거. 이 단체 어떤 모임에서 거기서 경선을 뽑는, 경선에서 후보를 뽑는 그런 걸 코커스라고 합니다. 미주리 코커스서 51명 대의원 모두 확보. 3일 워싱턴 DC, 4일 노스다코타서 경선. 진짜 노익장입니다. 노익장. 노익장이에요. 아직도 노익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 트럼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왔다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희도 만나가지고 김정희 등도 이렇게 두들기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그 트럼프. 문재인은 판문점 갔다가 거기서 나오지도, 같이 가려고 그러다 못 쫓아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했던 장면 지금도 기억하시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주리와 미시간, 아이다호주 공화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뉴욕 타임즈 등은 2일 오후 9시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즈리주 공화당 전당대회 코커스에서 압승해 51명의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개표가 대부분 종료된 미시간주와 아이다호 코커스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을 크게 앞섰다. 지금 현재 그 헤일리하고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아이다호 코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경선을 말합니다. 코커스에서는 77% 개표가 진행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2명의 대의원 전체를 사실상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아직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시간주는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정을 공화당 규정에 위배되도록 앞당기는 바람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동시에 치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열린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68%를 득표하며 대의원 10명 중 12명을 확보했다. 3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역시 트럼프가 좀 노익장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그는 리치먼드 유세에서 미시간과 미주리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는 거의 미친 결과라며 11월 5일 대선은 중요한 날로 나라를 망친 덜 떨어지고 졸린 바이든에게 해고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12월 5일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5일 날 바이든을 제치고 이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는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3월 중순에는 후보 자리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헤일리는 그럼에도 수포 화요일까지는 남아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도 헤일리는 경선 결과를 좀 더 두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슈퍼 화요일에서도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5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을 포함해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다발적인 경선을 진행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30%가 넘는 대의원을 선출될 예정이다. 앞서 3일에는 워싱턴 DC에서 4일에는 노스다코타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치러진다. 워싱턴 DC는 2016년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게 지지를 표한 바 있어 헤일리 전 대사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거기서 자기한테 받는 것이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걸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공화당 후보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되면
이제 11월 5일 날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고 이제 혈맹으로 되어 있고 맹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뭐 수출도 그렇지만 또는 금리 문제 이런 문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관심사가 큽니다. 여튼 지금 현재 예비 경선에서 순조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몇 군데가 남아 있지만 제가 보는 현재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되면 본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상당히 그 미국의 지식인층이든가 또는 그 미국의 그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한국에는 이해 득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돼서 마음 놓고 이제 본선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은 뭐 4분 5일 돼서 뭐 조국이도 뭐 신당 만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임종석이는 국회의원 후보 나가려고 하다가 공천이 안 되고 전현희한테 자리를 이제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나가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그 직전에 이낙연 그 전 총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로 이낙연 그 신당으로 입당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임종석이는 거기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탈피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냥 당내 공천이 안 돼도 그 당내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있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속이 되면 당대표에 도전해서 그 당대표를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민주당의 후보까지 나가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여하튼지 민주당은요 이제 좀 민주적인 정당이 돼서 어떤 그 자기 당내를 위한 당원 그 당대표를 그 같은 그 보호하려는 그 면책특권, 그다음에 그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거 억지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민주정당이 돼서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서 수권을 놓고 경쟁하는 아주 바른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당이 있으면 또 민주적인 정당이 야당으로 있어가지고 서로 잘 타협하고 서로 잘 그 소통하고 그저 오직 서로 경쟁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돼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종북 좌파들이 밀려나는 그런 민주적인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이번 주가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편안히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경칩이 돼서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오라고 땅을 녹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안전운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건강이 최고입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